안녕하세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사실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보다 나중에 어떤 일정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소스를 다시 보면서 뭔가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소스를 다시 파악할 때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자기가 만든 소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그 코드를 분석할 때는 좀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만든 코드를 자기가 나중에 봤을 때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이 모두 뭐 그 정석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 가독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소스를 분석할 때 그 문자들, 이 소스는 전부 다 영어니까 그 영어에 대해서 좀 그 가독성을 높이는 그 명령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사용해서 차후에 유지보수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지금 프로그램은 자바를 사용해서 만드는 건데, 자바 버전은 뭐 어떤 버전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지금 어떤 문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JDK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저는 1.6 버전을 세팅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텐데, 이클립스 버전도 저는 지금 이 버전이 헬리오스 버전인데 어떤 버전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먼저 for 구문을 사용해서 주로 이제 작성할 때 어떤 그 실수를 범하는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봤을 때 for 구문을 당연히 사용하게 되겠죠. 2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면서 구구단을 출력을 할 텐데, 이중 구문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구단을 만드는 프로그램 기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중 구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약간의 알고리즘을 가미한다면은 얼마든지 구구단을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들은 뭐 이렇게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소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중 구문을 사용해서 구단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구단이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어서 뭐 좀 그렇지만은 일단 이렇게 구단이 간단하게 출력되는 부분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발견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사용된 그 변수명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xx 뭐 yy 뭐 이런 그 의미 없는 문자를 사용해서, 저는 지금 이제 xx 또는 yy로 썼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변수 문자가 i라든지 뭐 두 번째 구문에서는 j 뭐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뭐 xx나 뭐 yy 뭐 i나 j처럼 뭐 마찬가지죠. 이게 모두 그 의미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스 라인이 좀 길어진다면은 여기 중간에 발견되는 이 i가 어디에서 나온 i인지, 그러니까는 전역 변수 i인지 또는 그 지역 변수 i인지, 또 i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게 간단한 그 코드 라인일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변수명을 좀 바꿔주는 게 나중에 이제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소스를 파악할 때 좀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num1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num2 뭐.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변수명에 약간의 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num1, num2라는 의미도 i나 j처럼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99 단 뭐 이런 식으로 num1 이렇게 지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좀 불만이 이제 그 변수명이 너무 길어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수명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계산식을 만들 때 좀 라인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해서 좀 라인이 한 라인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것 또한 그 나중에 소스를 파악하는데 이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중 구문에서 뭐 변수명을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두 번째 그 구문에서 리턴 값이 많이 출력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자를 아예 의미 없는 인자로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만 좀 의미 있는 뭐 문자를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넘버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첫 번째는 의미 없는 문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의미를 부여한 문자로 이렇게 변수명을 작성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간단하게 그 값을 이렇게 문자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했지만은, 만약 이 함수가 반환값이 있는 함수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인티저 뭐 rst 리절트라든지 뭐 리턴 값을 리턴이라고 이렇게 사용해서 이 값을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대로. 자, 뭐 이렇게 반복 구문에서 이렇게 어떤 변수를 사용해서 반복 구문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 구문에서 일일이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기가 귀찮다 그러면은 그 변수 그 반복 구문에 반복 그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 반복 구문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구단은 지우시고 9구단 말고 뭐 다른 예제로 한번 해보죠. 성적을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을 사용해서 학생은 뭐 3명 정도 xxx 5 배열을 사용해서 학생명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은 과목도 3개 정도.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성적을 각각 따로따로 지정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스튜던트 길이만큼 반복을 하면서 출력을 하면 되겠고요. 학생들의 이름을
출력을 하고요. 한 칸 줄을 띄우고, 그다음 역시 성적들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반복 구문을 사용해서 과목들을 출력을 하는데, 약간 뭐 좀 사이에 처음 좀 들여쓰기를 해서 보기 쉽게 만들고요. 과목명, 그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구문에서 구문 오류는 아닌데 이 논리 오류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이어서 종종 나오죠. 여기 i라는 문자하고 이 j라는 문자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 얼핏 잘못 보다 보면은 여기 여기 j가 들어가는 구문인데 그 두 번째 구문에서요. 여기에 방금 저처럼 이렇게 윗줄에 있는 내용과 아랫줄에 들어가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윗줄에 있는 내용을 바로 그냥 복사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다 보면은 그 컴파일 할 때는 이 구문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여기 뭐 j값 변수가 들어가는 게 j 값에 i가 들어가도 이 변수가 들어가는 이 인티저 변수 값이 들어가는 게 구문 오류는 발생시키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값을 출력하면은 이제 엉뚱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럴 때 뭐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까처럼 이제 그 문자를 뭐 xx라든지 yy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정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다 일일이 다 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문자 글자 차이를 좀 바꿔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텍스라 그래가지고 여기 텍스트 컬러 폰트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에디트 창에 이 폰트를 좀 바꿔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좀 알아보기 쉬운 문자체로 바꿔보는 게 좋겠죠. 지금은 이제 나눔 고딕체로 되어 있는데 뭐 일반적 굴림체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어 계열에서 주로 많이 쓰는 뭐 커리어 주로 많이 쓰는 게 커리어체 뭐 이런 문자를 좀 많이 쓰는데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뭐 되게 예전에 그 쓰던 문자체처럼 나오는데, 여기에 좀 단점이 이 한글이 좀 이렇게 번져서 나오는 단점이 있네요.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i라든지 j라든지 이런 게 약간 차이가 눈에 띄게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체를 바꿔보는 것도 나중에 가독성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마저 작성을 해보고요. 자, 여기에 과목면 출력하고 그 다음에 약간 탭으로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점수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출력할 때는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할 텐데 그 값을 스코어라고 할 거고요. 100에서 랜덤하게 출력할 거고, 이 스코어 변수는 랜덤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되겠죠. 랜덤 변수를 사용하려면은 지금 임포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랜덤이라는 소스를 첨가하시고, 그 다음에 스코어 랜덤 형의 스코어 변수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스코어 다음에 인티저 값의 변수 값을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죠. 100 안에서요. 그러면 점수가 랜덤하게 찍히겠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성적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했는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의미 없이 사용한 i라는 변수와 j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미 없는 변수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변수명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출력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상당히 간단한데, 자, for를 사용하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형으로 출력을 하고 싶으니까 스트링으로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링형의 변수명을 지금 여기 첫 번째 루프에 있는 스튜던트 배열의 값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튜던트라는 배열을 사용한다는 의미고, 여기 내부에 사용할 거를 이름을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스튜던트라고 단수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지정하는 거는 이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또 위와 똑같이 i라고 사용해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자 그 배열의 변수명 그 부분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출력하는 부분에 위와 같이 가져오면 되는데, 저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인자가 변수에 대한 그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튜던트라는 변수 스트링 값으로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여기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과목명과 그 점수를 출력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subject라는 배열을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에도 그에 따른 값을 변수 명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출력도 위와 마찬가지로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subject라는 값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부분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와 같이 동일하게 코드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포 구문이 이런 구문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출력만 하는 구문이라든지 이럴 때는 뭐 이런 그 변수 그 명을 사용하지 않는 그 for 루프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재미삼아 한번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 지금 약간 변형된 for 구문 형태가 이렇게 이런 형태라면은 이거 외에도 라벨드 for라는 그 for 구문, 변형된 for 구문이 있는데, 라벨드라는 for 뭐 이렇게 뭐 인터넷 창에 조회를 해보시면은 여기 레이블 이렇게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라벨드 포라고 조회를 해보시면은 그런 또 변형된 포 구문이 나오는데, 라벨드 포 구문을 사용하면은 소스가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루프 구문을 이중으로 돌 때 그 라벨을 찾아가서 뭐 브레이크도 걸고 컨티뉴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작성하면은 그 소스를 지금 파악할 때 지금 작성할 때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재미삼아서 뭐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포 구문을 사용해서 포 구문에서도 약간 그 소스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